경상북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교육 정조 여건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도청 이전 시기를 올 10월에서 내년 2월로 늦춰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방학 동안 어린아이들 돌보기가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는 대학생 봉사단까지 참여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이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무시했다면서 만인소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2개월간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20, 30대 젊은 창업인들을 위한 뜻깊은 매장이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부로 올해 장마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대구와 12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확대 강화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장마가 끝나고 나니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도 쾌적한 느낌보다는 덥고 습한 느낌이 더 많이 드실 텐데요.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오전 11시에기에 대구와 12개 시군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질 거고요. 그 밖의 지역은 33도를 웃도는 폭염주의보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시나요? 같은 날 대구는 36.3도까지 기온이 올랐고 이튿날 경사는 39.9도까지 오르며 무려 40도에 가까운 기온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만큼 덥겠고요. 또 열대야 때문에 밤낮으로 후덥지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중순으로 공식 발표됐던 경북도청 이전이 다시 한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대표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교육 정조 여건과 안전 문제 등을 들어서 이전 시기를 늦추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여건 마련 후에 도청 이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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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공무원노조 간부 20여 명이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 10월로 예정된 도청 이전 시기를 내년 2월로 연기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도청 신도시에 집과 학교 같은 정주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데다 겨울철에 수십 대의 통근버스가 왕복 200km가 넘는 길을 다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아파트도 하나도 정주가 다 갈 수 입주할 수 있는 게 공간이 없고 또 학교라든가 유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이 되면은 모든 정주 여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김관용 지사는 직원들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전 시기를 다시 연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러분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현실과 잘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했습니다. 도청 공무원 노조는 경상북도 의회 장대진 의장도 만나 이전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장 의장은 올해 도청 이전이 무산되면 지난해 말 이미 도청 이전 비용 등으로 심의 의결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는 11월 초 시작되는 의회 회기 전에 이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00억, 400억 그죠? 사회 간접 자본이었으면 얼마나 경북도에 그 보탬 됩니까? 원래 못했잖아요. 일로 다 잡아놨잖아요. 불용학 이월하고는 저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달 초 김관용 지사의 공식 발표로 잠잠해졌던 경북도청 이전 시기와 관련한 불협화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이전 시기가 다시 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경상북도가 정부로부터 추경 예산 4,900억 원을 확보해서 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망 구축에 속도를 냅니다. 이에 따라 88고속도로 부족 사업비 1,522억 원,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 1,250억 원이 추가 확보돼 조기 개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철도 분야에도 1,300억 원 등이 투자돼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광역 전철망 조기 구축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대구시 동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27km 지점에서 38살 김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김 씨는 화물차를 갓길에 세우고 119에 신고해 10분 만에 불이 꺼졌지만 적재함에 실려있던 건축자재와 화물차 일부가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경산시 대평동 12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일부 가구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전력과 관리사무소 측은 자체 변전실의 개폐기에서 과부하로 차단기가 내려간 것으로 보고 30여 분 만에 복구를 마쳤습니다. 맞벌이 부부처럼 방학 동안 어린 자녀 돌보기가 마땅치 않은 가정 많으실 텐데요. 이런 가정을 위해서 돌봄 교실이 초등학교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학생들이 돌봄 선생님으로 참여해서 더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온 초등학교 1, 2학년 20명이 대학생들과 함께 오이 피클을 만듭니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넣는지, 우리 몸에는 어떤 영양분을 주는지 직접 만들면서 배워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비트를 넣어줄게요. 비트를 넣으면 색깔이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빨간. 피클을 만들고 남은 오이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얼굴 마사지도 하고 식탁으로 올라온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지금 편식이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저희가 편식을 좀 일깨워주고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게끔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에만 열리던 돌봄 교실이 방학 동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열어 맞벌이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시간에 대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추리와 논리 체험, 독서 활용, 친환경 식탁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 들어오니까 애들도 새롭고 저도 혼자서 이제 그런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한계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대학생들이 와서 극복을 해주니까 제가 더욱더 돌봄 애들을 케어하기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올해 첫 도입한 대학생 돌봄 봉사단으로 방학 중 돌봄 교실 활동이 더욱 다양해지고 유익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 소방 헬기가 노후화돼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운용 중인 구조 헬기가 1995년에 도입돼 20년이 경과했고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성과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명 구조를 위한 헬기는 최소한 엔진이 2기 이상 장착된 중형급인데도 대구 소방 헬기는 단발 엔진으로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늘고 있는 항공 구조와 구급수에 맞춰 중형 헬기로의 교체가 시급하다면서 국비 예산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양령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는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구 양령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갈근 등 생약 22개 중 4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공통규격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의 생약 20가지보다 범위를 확대해서 조사했다면서 앞으로 한약재에 대한 잔류농약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정의 잘못된 시책에 맞서 유생들이 집단 상소를 올리던 전통이 있었는데요. 10,000명이 뜻을 모아서 올리는 상소라고 해서 이를 만인소라고 합니다. 경주적 시민단체들이 최근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이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무시했다면서 만인소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2개월간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국왕이 잘못하면 유생들이 목숨을 걸고 집단 상소로 맞섰던 만인소의 전통이 경주에서 재현됐습니다. 만인소에는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경주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졌습니다. 노후원전을 가동하다 사고를 내게 되면 식물과 동물, 생명 가진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고 이는 경주만의 불행이 아니라 천년 고도를 잃는 나라와 온 인류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한지를 이어붙인 만인소는 무려 80여 미터의 길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만인소 서명에는 지난 2개월간 1,181명의 경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명 연장을 결정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반대 의사가 만인소에 표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성 1호기는 불법적으로 수명 연장됐으나 하늘의 뜻, 민심은 바로 만인소에 있고 그것은 월성 1호기의 즉각 폐쇄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는
앞으로 신규 원전 논란이 일고 있는 영덕과 삼척을 방문해 원전의 위험성을 알린 뒤 청와대를 찾아 만인소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무효소송도 지난 5월 시작돼 조만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부터 재가동에 돌입했지만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문제는 또 다른 불씨로 살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구미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구미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어제 구미시를 방문해 이 같은 뜻을 전달하고 9월 국감에 남유진 구미시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구미시와 아사히글라스의 협약 내용대로 고용 확대와 근로자 처우 개선을 이행했는지를 따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미시가 외투기업 유치 이후 근로자 해고에 손을 놓고 있고 부당 해고에 맞서는 근로자들의 농성 저지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면서 구미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대구 지역 고등학교 식당에 냉동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5개 업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단속된 업체들은 냉동 탑차에 냉장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우유를 운반해 납품하거나 냉동식품을 무단으로 해동한 경우 등입니다. 대구시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하도록 해당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넘치는 20, 30대 중에 의기양양하게 창업의 문을 두드리다가도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젊은 창업인들을 위한 창업 매장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휴가철로 대목을 맞은 고속도로 휴게소. 핫바와 호두과자 같은 익숙한 메뉴들 사이로 월남쌈과 바게트 꼬치,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메뉴들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문을 연 청년 창업 매장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공모를 통해 창업을 꿈꾸는 35세 이하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준 겁니다. 6개월간 임대료는 무료, 인테리어와 집기 일부도 제공해 줬습니다. 특제 소스를 개발해내는 등 맛 하나는 자신 있었던 28살 김경훈 씨는 이제 동갑내기 친구와 함께 어엿한 사장님이 됐습니다. 권리금이 굉장히 세잖아요, 수수료가. 재반 비용, 초기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든다는 거, 그게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수제 과일청을 사용하는 에이드 매장. 24살 대학생 염신지 씨는 남들이 쫓는 스펙 대신 과감히 창업의 길을 택했습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꿈을 키웁니다. 다른 이제 프랜차이즈처럼 저희 이름 얘기하면 아 여기 맛있지 약간 이런 인식을 좀 남기고 싶은 게 저희 바람입니다. 1년 뒤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데 젊은 창업인에겐 아이템 상품화의 기회로 휴게소 측에는 메뉴의 다변화 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존에 팔던 그 아이템들 외에 다양한 아이템의 메뉴를 더 맛볼 수 있는. 현재 운영 중인 청년 창업 매장은 전국 71개 휴게소 116개 점포로 한국도로공사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 개발 사업 기획 공모에서 클린 성주 참외팜 창조마을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비 2억 1천만 원 등 총 6억 원 규모로 올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시행하고 성주군 도흥리 22개 농가가 공동으로 설립한 도흥 정보와 영농법인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사물 인터넷 기술이 농가의 생산, 유통 지원, 농업인의 건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줘 농촌의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창조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도내 전 지역 경찰서에 여성 청소년 수사팀을 발족했습니다. 여성 청소년 수사팀은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실종 수사 등을 전담하게 되는데 일부 경찰서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경찰서도 24시간 출동 태세를 갖췄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경주와 포항, 구미, 경산에서 여성 청소년 수사팀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 경북 전 지역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여성과 청소년,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상반기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이 주사한 4대 사회학 국민체감 안전도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율과 응급 긴급조치 건수 등이 높게 나온 가운데 가정폭력 112 신고 사건 조치율이 전국 3위로 가정폭력 관련 사건에 적극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환경 개선에 의한 범죄 예방 사업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상담과 지원, 또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확보 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전력 대구경북본부가 관공서 최초로 복합민원 방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민원이 여러 부서에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을 받아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예약할 수 있다며 예약이 접수되는 대로 사업소 담당자에게 전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아침에도 이제는 쾌적한 느낌보다는 덥고 습한 느낌이 더 많이 드실 텐데요. 오늘 낮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35도로 웃도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오전 11시에기에 대구와 12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질 거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33도로 웃도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전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안개도 짙게 깔려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낮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나흘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 27도, 한낮 기온 36도 예상되고요. 영천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천 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22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33도에서 36도 분포 예상됩니다. 예천의 현재 기온은 23도, 한낮에는 10도가량 기온이 껑충 오르겠고요. 의성과 안동, 청송은 모두 34도 전망됩니다. 포항과 경주의 한낮 기온은 35도 예상되는 가운데 독도는 아침과 낮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35도로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